남원 지역 한 주민이 남원시로부터 상속세를 이중으로 납부당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체납 독촉장까지 받았던 주민은 체납 가산금까지 합산해 납부했다가 뒤늦게 환불해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제시와 익산시는 지난해 옮겨진 항공대대 운항 노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진행했던 전략환경 영향평가에 비추어 보면 두 건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전북시장군수협의회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는 조남천 전북대학교 병원장을 규탄했습니다. 의료 인력의 심각한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의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주 경기도 안산에서 열린 씨름대회에서 정읍 단풍미인 씨름단이 단체전 우승이라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이슈앤피플에서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세금이나 각종 요금을 납부할 때 영수증이나 증거 자료를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원 지역의 한 주민이 남원시에 상속세를 이중으로 납부했다며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체납 독촉장까지 받았던 주민은 체납 가산금까지 합산해 납부했다가 뒤늦게 환불해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민원25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원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양성복 씨. 양 씨는 최근 아내 명의의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남원시청을 방문했다가 아내가 체납자로 기록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양 씨의 아내는 지난 2018년 사망한 부친의 재산 일부를 물려받으면서 그해 9월 상속세로 30여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남원시는 납부 기록이 없다면서 지난해 11월 체납 독촉장까지 발부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 씨 가족은 수차례 남원시에 납부 사실을 알렸지만 남원시는 기록이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지방세 완납 증명서가 필요했던 양 씨 가족은 결국 체납 가산금까지 포함해 40여만 원 상당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납부 하루도 되지 않아 남원시에서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납부 기록을 찾았다며 환불 절차를 밟으라는 겁니다. 2018년 9월 21일 날 납부를 다 했거든요. 그리고 최근 2019년 11월 달에 체납고지서가 또 날아왔어요. 재정과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그거 냈으니까 없애달라. 그 체납자 아니다라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그것을 고지서를 보냈어요. 재산세 완납증명서를 떼려고 갔더니 그 체납자라서 이거 사항을 지우고 떼줄 수가 없다 그래서 안 받았대요. 납부 내역이 없대요. 남원시는 전산 입력과 체납자 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며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또 담당자가 인사 때 바뀌면서 오류를 곧바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산상의 조회 과정에서 단순하게 조회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좀 세밀하게 조회를 해야 되는데 세밀한 조회가 아니라 단순하게 조회하다 보니까 그게 당연히 죄송하다고 전화를 해야겠죠. 들어온 돈은 또 당연히 또 환급해줘야 돼요. 행정 업무 과정에서 있어서는 안 될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민원 발생 때 보다 세밀한 확인 작업이 진행됐었다면 이중 납부 또다시 환불받아야 하는 황당한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전산 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보다 세밀한 확인 시스템이 필요해 보입니다. 민원25 김남호입니다. 취업 정보에 취약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김제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제고용안정 일자리센터는 19개 읍면동 구직자를 대상으로 전문가가 찾아가서 상담하는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564명이 취업 상담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북방송은 지난 월요일 전주시의 예비군 훈련장 이전 계획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는 김제와 익산시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두 단체장은 지난해 옮겨진 항공대대 운항 노선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진행했던 전략환경 영향평가에 비추어 보면 두 건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는 건데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주시 도도동으로 옮겨진 새 항공대대.
김제시 백구면, 익산의 춘포면과 맞닿은 곳입니다. 보시면 항공대대 2년 사업 전략 영향평가서에 의하면 이 노란색으로 보시면 최초에는 노란색으로 3.6km, 5km 정도의 운항 전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변경을 하게 됩니다. 운항 전주. 전주와 김제 상공에서 날기로 했던 군용기가 알고 보니 김제와 익산에서만 날고 있다는 겁니다. 전주시가 기존 전주, 익산, 김제, 완주 지역의 헬기 운행 장비를 일반적으로, 독단적으로 익산시, 김제시 지역으로 한정하여 변경한 현재 헬기 운행 장비는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 게다가 3년쯤 뒤에는 전주 예비군 훈련장까지 옮겨질 예정입니다.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소음, 가축 피해 등으로 주민들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막심한 상황에서 국방부의 하전동 전주대대 이전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익산, 김제에 인접한 도도동으로 아나무인격으로 밀어붙이는 전주시의 전략 환경영향평가상 문제 제기가 또 나옵니다. 군부대를 지각 이전하여 군작전 수행 능력의 향상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해안 1인 도도동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유는 전주 시민들의 피해가 민원이 없는 지역을 결정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예비군 훈련장 이전 계획을 철회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다는 전주시. 그렇다면 김제와 익산시가 제시하는 차선책이나 군용기 운항 노선 변경 요구엔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어떻게 경계지역에다 항공대를 만듭니까? 일반 주민들도 경계지역에서 일정 거리를 떼서 건축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균형 발전을 시켜줘야죠. 전라북도에서 그 춘포 초등학생들 총소리에 말하자면 그 면학 분위기 되겠습니까?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북시장군수협의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는 조남천 전북대학교 병원장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병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대 신설에 반대한다며 국립대학병원 등 지역 거점 의료기관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의료 인력의 심각한 불균형과 지역 의료 격차를 좁히려면 공공의대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주 경기도 안산에서 열린 씨름대회에서 정읍시를 대표하는 단풍미인 씨름단이 단체전 우승이라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앤피플에서는 우승을 일궈낸 선수들을 만나 숨막혔던 대회 과정과 그 뒷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단풍미인 씨름단 태백급 김성하입니다. 안녕하세요. 단풍미인 씨름단의 태백급 지대환입니다. 단체전은 이제 분위기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첫 판에 이기고 둘째 판에 이제 또 점수를 내줬어요. 그래서 셋째 판에 다시 점수를 가져오면서 제가 2대1로 팀에 1점을 먼저 안겨줬거든요. 1점을 안겨주면서 저도 파이팅 있게 이제 선수들하고 아자 하고 다음 선수 이제 배경진 선수가 나왔어요. 배경진 선수가 나왔는데 그 선수도 이제 상대방이랑 하면서 2대0으로 이긴 거예요. 그리고 분위기를 싹 가져왔는데 거기서 평소에는 이 경진이라는 친구가 파이팅을 한 번 정도 이렇게 외치는 친구인데 그날따라 한 8번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를 싹 이렇게 가져오지 않았나. 진짜 크게는 딱 두 가지였어요. 정말 기쁜 거 하나랑 두 번째 안도. 제가 5번 선수였거든요. 근데 정말 기쁜데도 이제 또 제 차례까지 안 좀 안도도 되고 뭐 일단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가 창단 첫 우승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멤버에 제가 껴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옆에 이 사람들과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씨름을 초등학교 3학년 10살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딱 씨름장을 갔는데 그땐 제가 제일 작았어요. 지금도 작은 편이긴 하지만 야, 이 큰 사람들이 이렇게 힘겨루는 거 보고 이건 태권도와 또 다른 매력이 있구나. 나도 저렇게 좀 멋있게 운동을 좀 크게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상대방을 넘길 때 이 희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처음에 제가 막 못하고 그랬을 때 넘어가는 게 분노에 차다가 그 다음에 상대방 넘길 때 희열이 생기면서 그 희열이 계속 생기면서 시합까지 나가면서 좋은 성적을 얻게 되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좀 조금씩 성적을 내다 보니까 주변에서 뭐 이뻐해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씨름을 하게 되면서 이제 계속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씨름은 모래 위 10cm에서 결정이 난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상대방 움직임 하나하나에 조금씩 신경 쓰면서 보고 있으면 몸에 같이 힘도 들어가고 긴장도 되고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몸 좋은 선수가 있고 같은 체급이지만 몸이 안 좋은 선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키가 큰 선수도 있고 작은 선수도 있고. 근데 이제 경기를 하기 전에 뭐 여기서 이제 저 사람이 좀 더 딸릴 것 같은데 했던 선수가 또 이기면은 또 저런 선수도 이길 수 있구나 이러면서 그런 또 관점 포인트로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은퇴하기 전에는 장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장사를 못했으면 은퇴가 아니고 그만두는 거다라고. 그래서 저는 은퇴라는 그런 단어를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장사를 해보는 게 아마도 선수 생활 중에 목표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열심히, 조금 더 아니고 많이 열심히 해서 이제 다시 장사 타이틀을 가져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그리고 더욱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지도자, 뭐 좋은 아빠, 뭐 이런 식으로 결혼도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저희 단풍미 씨름단은 저희 앞으로 다가올 천하장사 시합에서 또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항상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7일 날 정읍에서 이제 천하장사 대회를 열리는데요. 그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그때 동안 열심히 훈련하고 있겠습니다. 정읍 단풍미 씨름단 화이팅! 다음 소식입니다. 미스 변산 선발대회 입상자들이 부안군 관광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부안군은 제31회 미스 변산 선발대회 진 최수민 씨 등 7명이 최근 부안 관광 홍보 영상 제작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부안군을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관광 홍보대사로 위촉된 만큼 부안 문화관광에 많은 관심을 가져 부안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우리 지역 아침 기온 10도, 한낮 기온 18도로 아침 기온이 평년을 웃돌며 추위는 누그러들겠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머물러 있는 대기오염 물질의 영향으로 오전까지 대기질이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차차 좋아지겠으나 아침 기온 5도, 한낮 기온 16도로 쌀쌀하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임실 17도, 그 밖의 지역은 18도를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건조하겠고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수요일 오후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최고 2m로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